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합이론 6강 강론에 들어와서 이제 취득세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부분이죠. 지방세법 1조부터 5조까지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6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지방세법에 맨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요 취득세 나오는 용어는 뒤에 가서 등록, 면허세, 재산세 공부할 때도 법이 같기 때문에 용어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세 공부하실 때 용어를 좀 힘들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통합이론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 번의 강의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것까지 한 번의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해를 좀 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분들도 이미 한 번 했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그러면 취득세 개요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1장 취득세 지방세법의 취득세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느냐. 두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냐. 세금 내야 될 사람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신고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게 취득 시기인데 이 부분은 참고로 34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자에서 온전하게 한 문제 그리고 취득 시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34회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연달아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출제될 확률이 떨어지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그럼 세 번째 공부할 것이 어떤 거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느냐.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누가 납세 의무자 취득한 사람이 여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했을 때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냐. 여러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옛날에 2010년까지 과거에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 본 사람은 취득세 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하고요. 또 뭐 하나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별도로 뭐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2010년까지는. 그럼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 옛날 거를 한번 점검해 봐요. 아니 지난 13년 전 거를 왜 얘기하지? 우리가 공부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을. 자, 그럼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것이에요. 물세니까 취득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시군구 예, 뭐합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취득했으면 강남구청에 뭐 취득세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주죠. 납부서를
만들어 줍니다. 납부서가 있어야 세금 내니까. 그래서 납부서 받아가지고 시청, 구청에 갔으니까 수납창고에 가서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시중은행에 가서 납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 얘기야. 납부했으면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영수증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뭐하라? 납부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이 며칠 난이 옛날에는 30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취득세는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으면 내 거라고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재산권 보호받죠. 그래서 등기할 사람은 이렇게 등록세를 내는데 별도로 등록할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군청, 구청으로 가서 뭐합니까?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납부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납부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요 납부서 받아가지고 역시 시군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서 뭐합니까? 납부를 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기하려면 법원이죠. 법원 내 등기소에 갑니다. 그래서 등기서류를 접수할 때 세금 냈다는 등록세 서류에다가 세금 낸 영수증을 뭐하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등기가 되죠. 이렇게 절차가 취득세 4번, 등록세 5번 이렇게 해서 9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지금은 요 취득세하고 요 등록세를 합쳤어요. 합쳐서 취득세를 통일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구청, 군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하면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요? 납부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납부서 받아가지고 취득한 사람은 시군의 금고나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은행 가서 납부서에 의해서 뭐합니까? 납부를 하고 납부했다는 뭐 받아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가야죠. 세금 냈으니까 어디로 간다?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데 이때 등기 서류에다가 취득세 납부한 뭐가 영수증을 봐라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끝나죠.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서 지금 취득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이 얘기입니다. 업무가 간소화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등기할 때 별도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되면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서 취득세 한 번 내고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된다.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걸 왜 13년 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 안 내고 등기 안 한 거 있어요? 또는 반대로 취득세는 안 내는데 등기는 하는 경우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 이번에 세율이 다르니까 그 부분 가서 또 언급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개념 및 특징 갑니다. 여러분 기본서 28쪽에 보시면 취득세 개념 및 특징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세라고 하죠. 그래서 도세.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되라고 하고,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에서 취득한 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라고 하는 거고, 일반 경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경기도도지사가,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하고 강원도죠, 도지사가, 그죠? 이렇게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 등록취득세는요,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행위세라고 그래. 이때 합법하냐,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느냐, 허가 여부, 불법 합법 여부 묻지 않고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우리 취득세를 행위세라고도 하고,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부과한다 그래서 유통세.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 같이 다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그저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과세와 반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형식상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뭐만 했어요? 등기만 했다. 그래도 형식주의에 따라 취득세 부과합니다. 다음, 취득세는요, 취득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물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물세의 반대의 개념이 인세죠.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건 인세, 물건마다 각각 부과하는 건 물세. 그리고 취득세는요, 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종가세 그래서 종가세. 자, 종가세가 뭡니까?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걸 우리는 종가세.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종가세라고 하고, 세율은 퍼센트, 누진세율이 있고 비례세율이 있는데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 뭐죠? 과세 대상이 같으면 과세 표준 금액 크기가 크던 적던 간에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인데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등자를 붙여도 돼요. 차등 비례세율 아니면 그냥 뭐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납부까지 하라. 그래서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8쪽에 개념 및 특징이 있죠. 그거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황부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취득세는 취득할 때 기준이에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세니까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취득할 때 당시, 취득 당시 사실상 뭐라고요? 현황.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등기부나 또는 뭐 토지 대장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등본, 등기가 안 됐으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대장, 농지면 농지 원부, 임야 대장, 이게 공적 장부 공부인데 거기에 기재된 걸 공부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걸 사실상 현황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서로 뭐하면 다르면 취득할 때 당시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얘기죠.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지인 줄 알고 농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보니까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더라. 그럼 임야로 취득세를 내느냐 농지로 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뭘로 낸다? 취득할 때 사실상 지목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니까 농지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임야냐 농지냐 똑같은 토지라도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무슨 주의? 열거주의 그랬죠.
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지방세법에 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취득했어도 취득세 안 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안 냅니다. 왜?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물건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내라. 그래서 무슨 주의? 열거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이 있어요. 연부취득은 뭐냐? 대금 지급 방법인데요. 일시에 주고받는 거 있죠. 매매, 할부도 매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부취득의 뜻은 뭐냐? 돈을 한꺼번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 결제를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조건, 이게 연부입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여기 매매계약서상에 대금을 몇 년? 2년 이상 나눠서 여러 차례 2년 이상이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 뭐 3년이든 이렇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 조건이 1년에 몇 번, 한 번씩만 줘요. 그게 연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 할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 뭐예요? 연부예요. 할부는 매달 주는 것도 할부, 분기마다 주는 것도 할부, 6개월씩 묶어서 1년에 2번 주는 것도 할부예요. 할부는 그냥 매매로 봅니다. 그런데 연부는 2년 이상 나눠서 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한 번씩.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균등액,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연부취득이라고 한다. 취득세 공부할 때 또 나올 겁니다. 다음, 중과기준세율. 여러분, 취득세에서는요, 세율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라고 해야 되고, 세금 부담을 또 줄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중과, 무겁게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하면 우리는 요거만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0분의 20. 여러분, 지방세법은 백분율로 세율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천분율로 표시하거든요. 그 왜 천분율로 표시합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걸 번거로우니까 소수점 표기를 안 하려고 천분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20이면 그냥 몇 프로 100분의 2니까 2%라는 얘기죠. 그래서 2%를 중과세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과기준세율하면 1000분의 얼마 20, 이걸 뭐라고 한다?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중과세 등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본 세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과세표준과세액을 뭐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를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 납부예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한다. 이때는 괘심. 그래서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한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실하게 신고가 안 됐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하고 그리고 개념 정도 특징 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되는 게 취득이에요. 그럼 도대체 취득이 뭐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그게 취득이에요. 근데 남의 거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취득해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없었던 걸 만들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8쪽에 취득의 구분이라고 도표 나왔죠. 그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승계취득이 있고, 두 번째 원시취득, 세 번째 간주취득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승계취득이 뭐예요? 승계취득이 기존에 있었던 물건의 소유권을, 그로부터 내가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 여러분, 소유권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 돈을 벌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세 글자로 소유권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줄이면 내 거. 내 거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았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28조 도표 그림 밑에 보시면 단어, 용어 나왔죠. 승계취득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밑에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 즉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승계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다. 그러면 승계취득하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매매로 대가, 금전을 주고 매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넘겨받을 수도 있고, 교환. 그 사람의 부동산과 내 부동산을 맞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취득이고요. 또 현물 출자. 무슨 말이에요? 현물 출자? 법인에 투자할 때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등을 주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 지분을 받았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주로부터 뭐 받았어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넘겨받았죠. 소유권 넘겨받았다. 무슨 취득? 승계취득. 기존에 있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승계취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근데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거. 상속.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을 상속인이 넘겨받아요. 승계취득.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생존한 상태에서 그 사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죠, 증여. 또 개인과 개인 간에는 증여라고 하지만 개인과 단체, 그러면 기부,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행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는다. 이게 승계취득인데, 이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는 특징이 대가를 주고 취득해요. 매매, 돈 주잖아. 그죠? 교환,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고받는 거. 대가성 주고 넘겨받았다. 그래서 이걸 유상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유상, 대가를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금전으로 주던 물건으로 주던 대가를 주고 넘겨받는 걸 뭐라고 한다? 유상 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기부는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 공짜로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상승계취득.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유상승계취득.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무상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 앞으로 옮겨놔야죠. 그래서 등기할 때, 재산권 보호받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 앞으로 옮겨놓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여러분 교재 28쪽 맨 밑에 두 번째 원시취득 나왔죠? 원시취득.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창출시켜서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줄칠 거 있어요. 이 경우 거기 줄쳐요.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 범위에서 보한다. 제외.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에서 보한다. 제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쯤 됐다. 원시취득에 수용 재결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시취득은 없었던 소유권을 창조해서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첫 번째 토지를 뭐 했어요? 매립한 척,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게 원시취득이에요. 이때 공유수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할 때는 법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인 실제 원초적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없었던 토지가 매립해서 새로 생겼다. 무슨 취득? 원시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시취득 매립한 척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행위, 건물을 새로 지었다 뭐라 그래요? 신축. 없었던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럼 건물에 대해서 새로 생겼잖아요. 건축물. 또 재축.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어요. 재축. 이런 경우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역시 이것도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축했느냐, 무허가로 불법으로 건축했느냐, 그것은 따지지 아니, 세금은 똑같다. 세법은 합법 불법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무허가로 건물 지어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허가받고 건물을 지었던,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던 원시취득이다. 취득세 똑같이 내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원시취득. 그러면 부동산에도 점유시효취득이 있어요. 점유시효취득.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시효취득. 여러분, 나는 토지를 내 건 줄 알고 토지를 취득했어요. 이를테면 취득해놓고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등기해서 취득하는 걸 민법상 점유시효취득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은 없었던 토지를 만들어서 취득한 게 아니니까 원시취득이 아닌데, 민법에서 점유시효취득은 원시취득, 오랫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시효취득도 기존에 있었던 토지를 장기간 점유해서 20년 이상 점유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죠. 점유시효취득도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말고도요, 원시취득하는 행위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 생산합니다. 그럼 없었던 자동차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취득? 원시취득. 또 항공기 만드는 회사에서 부품을 사다가 항공기를 조립해서 완성시키는 것까지도 원시취득으로 보고, 또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건조. 이런 행위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미출치라는 거 있죠.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여러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수용하고 보상금 줄 때는 그 부동산에 있는 채권 채무가 다 말소가 된 상태에서 넘겨받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외에 권리가 아무것도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은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 결정해서 보상금 수령해 가라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공시를 했는데 누가 현금 청산 받는 사람이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뭐예요? 거부를 합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수용 재결 절차다 그래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이 돼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다시 제시하거든요. 이때 수용 재결은 뭐냐?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하고 제시하는데 이때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기존에 있던 채권 채무가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겨받기 때문에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럼 뭐냐? 승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랬어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8종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간주 취득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실상 소유권에 관한 변동은 없으나 자본적 등 지출 등을 통하여 해당 자산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관세하는데 그런 걸 취득에 뭐라고 한다? 의제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취득으로 간주한다.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소유권 취득이 아닌데 취득한 걸로 봐야 다툼이 발생 안 하니까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 이를테면 이거죠. 자, 요번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어떤 행위로 인해서 비용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자산 가치가 종전보다 뭐하면 가격이 증가됐으면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원시 취득은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니까 내 거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승계 취득이나 원시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이라고 한다. 그림 도표 있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 그러면 앞으로는 요거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할 때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있고 소유권을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다. 이거고요. 그럼 간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야.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겠다. 대표적으로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지목 변경. 여러분, 토지의 지목, 땅의 이름 지목이 있죠. 지목 변경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임야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나무를 벌채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지는 전답으로 바꿔놨다. 그랬더니 임야였던 토지가 지목이 바뀌었어요. 뭘로? 전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됐으면 그 부분을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닌데도 증가된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한 걸로 보고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개수. 여러분, 건축물에는 건축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개수 하나만 얘기하면 개수는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를, 없었던 부대 설비를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 개수인데 개수로 인해서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됐으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의 가격이 10억짜리인데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더니 건물 가격이 11억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1억에 대해서는 취득한 걸로 보고 뭐 내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자동차, 차량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종류 변경, 구조를 변경했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구조 변경을 해서 종전보다 가액이 뭐였다? 증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었는데 돛으로 가니까 바람 불어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편하니까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선박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엔진을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가격이 뭐였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것도 종류 변경이다. 그래서 가액 증가도 취득한 걸로 보고 보내라. 취득세 내라. 또
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하고,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하기 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등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게 간주취득. 그래서 우리는 취득은 이렇게 세 가지, 기존에 있었던 거 넘겨받는 승계취득과 없었던 소유권을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 있죠. 사실상 취득. 그리고 요거는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재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으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는 간주 취득.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과세표준, 취득세 계산할 때 승계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하느냐, 원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 간주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이 다르고, 또 언제 취득했느냐,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한 날짜가 다르고, 몇 퍼센트지 세율도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에 따라 퍼센트 비율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요 세 가지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쪽에 취득의 구분 도표 그림 나온 거 있죠.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할 때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죠. 고생하셨습니다.